지금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바닥이냐 아니면 한 번 더 무너지느냐. 어제 그렇게 밀렸으면 오늘은 뭔가 기회가 와야 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이거 섣불리 들어갔다가 한 번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럴 때 시장은 사람 마음을 가장 잘 흔듭니다. 공포가 클 때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번엔 진짜 바닥 같아 보여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패닉 뒤에 오는 반등은 평소 반등하고는 다릅니다. 빨리 올라도 의심스럽고 늦게 와도 불안하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반등을 원할수록 시장은 한 번 더 시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8월에 장이 오른다 내린다를 단정하는 대신 8월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반등 기대가 어디까지 유효한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8월 반등은 가능하지만 아직 자동은 아닙니다. 희망 회로보다 먼저 봐야 할 신호가 있고 그 신호가 살아나야 반등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예민한가? 우선 지금 시장의 출발점을 짧게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8월 전망은 결국 지금 시장이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은 미국 증시 충격, 반도체주 약세, 환율 부담, 금리 우려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 정도로 변동성 대응에 들어갔고 불공정 거래 가능성과 불법 공매도 점검 강화까지 언급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쪽 반도체주가 흔들리면서 한국 반도체주가 더 크게 반응했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즉 단순히 종목 몇 개가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위험자산 회피 쪽으로 기울었던 국면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8월 반등을 보려면 단순히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싼가 보다 충격이 진정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하는 장이에요. 8월에 반등이 나오느냐가 아니라 반등이 나올 조건이 실제로 생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8월 반등 전 꼭 봐야 할 신호 4가지.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8월장을 판단할 때 꼭 봐야 할 신호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 반도체주의 낙폭이 진정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멈춰야 한국 반도체도 숨을 쉽니다. 한국 시장은 지금도 반도체가 체급입니다. 좋을 때는 시장을 끌어올리고 나쁠 때는 시장 전체를 같이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흐름이 계속 흔들리면 한국 시장의 반등은 나와도 힘이 약할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미국 반도체주 낙폭이 줄고 하락이 둔화되고 악재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국 반도체도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반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8월 반등의 첫 단추는 한국안이 아니라 미국 반도체에서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악재 그 자체보다 그 악재를 외국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개인은 생각보다 오래 버팁니다. 기관은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방향을 강하게 잡아버리면 한국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8월에 정말 반등을 보려면 외국인이 적극 순매수로 돌아서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순매도 강도가 약해지는지는 꼭 보셔야 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수 반등은 혼자 만들 수 있어도 추세 반등은 수급이 확인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수가 하루 이틀 튀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외국인이 계속 던지는 동안에는 그 반등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만 보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환율을 같이 봐야 합니다.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자산을 들고 가는 부담이 커집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원화가 약하면 주가가 싸 보여도 쉽게 들어오기 어렵죠. 실제로 최근 시장 불안 국면에서도 환율 급등이 같이 언급됐고 한국거래소 역시 글로벌 증시, 중동 정세, 환율 등을 함께 살피며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장 체크리스트에서 환율은 빠질 수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려면 적어도 환율이 더 불안해지지 않는다는 신호는 나와야 해요. 반등은 주식시장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통화, 금리, 위험 선호가 같이 맞물릴 때 비로소 힘이 생깁니다. 네 번째, 국내 정책 대응 기대가 살아나는가? 이건 숫자보다 심리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변수예요. 시장에서는 지금 증안펀드 재가동, 공매도 한시 제한, 연기금 역할 확대 같은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은 시장 전체를 지지해줄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요구가 바로 현실화된다는 포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 조치만큼이나 시장이 정책 의지를 느끼느냐입니다. 시장은 차갑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의외로 기대와 신호에 민감해요. 당국이 시장 급락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생기면 그 자체가 심리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장은 단순히 실적과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정책 메시지와 시장 안정 의지가 같이 보이는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8월은 어떻게 전개될까? 이제 중요한 건 이 4가지 신호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가장 현실적인 2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미국 반도체주 낙폭이 진정되고 외국인 순매도가 약해지고 환율이 더 불안해지지 않고 국내 정책 대응 기대가 살아나면 8월장은 충분히 반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반등은 예전처럼 그냥 유동성으로 다 같이 오르는 장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지수는 오르더라도 종목과 업종에 따라 체감이 크게 갈릴 수 있어요. 즉 8월장은 낙관의 장이라기보다 선별적 반등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한 업종은 빠르게 회복하고 약한 업종은 반등이 나와도 오래 못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차 흔들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는 반등 기대가 너무 빨리 커질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 불안이 계속되고 외국인이 계속 던지고 환율이 다시 흔들리고 정책 기대마저 공백으로 남으면 시장은 다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역시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안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한 번 더 불안을 던져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8월에 반등이 나와도 그 반등 자체보다 반등 이후의 버팀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반등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반등이 수급과 심리, 대외 변수까지 버텨내느냐입니다. 즉 반등은 가능해요. 하지만 아직 자동은 아닙니다. 이 표현이 지금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지금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다시 들어가야 하나? 이 질문의 단정형의 답 하나를 찾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 답은 되게 오래 못 가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가 진정되는가? 외국인이 덜 파는가? 환율이 흔들리지 않는가? 국내 정책 기대가 회복되는가? 이 네 가지를 매일 체크하다 보면 8월장은 감정으로 보는 장이 아니라 조건으로 보는 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봐야 반등이 진짜인지 잠깐의 착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8월장은 희망의 장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의 장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공포 뒤에 반등이 나온다는 예측보다 그 반등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실제로 살아나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전망을 사지 마시고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8월장이 오를지 내릴지보다 무엇이 오를 장을 만들고 무엇이 다시 무너질 장을 만드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결국 덜 흔들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는 이 네 가지 신호를 살피며 특히 어떤 업종이 먼저 살아날 수 있는지까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트였습니다.